그 다음에 이런 뉴스 좀 믿지 마십시오. 이런 뉴스. 뭔가 전기파 보조금 NSC 검토 단계 뭐 이런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국 절대 바이든 정부 핵심이나 의회 핵심은 낸시 펠로시가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 보조금 풀어주지 않고 더 압박할 겁니다. 전 더 압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조지아 의원이 인플레 감축법에 당연히 그 우리나라 그 경상북도 도지사가 얘기한 거라고 치십시오. 이번 그냥 무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안 풀어줍니다. 오히려 돈 더 들어오게끔 옥새 전략을 쓸 겁니다. 빨리 투자해. 일자리 창출해. 그래야 내가 11월 달에 이겨. 그래서 지금 보조금 전략 오히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최근에 파생시장 이용해서 기아, 현대차, 일전자, 현대모비스 상승 때 때려갖고 현대건설, 기계, 특수건설 이런 것들 오히려 어떤 종목으로 건설 SOC나 거버넌스 게임으로 이런 걸로 이동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뭐 지금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10%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10% 보내니 오히려 호텔신라 우선주사 갖고 한 50에서 더블 게임 보든지 거버넌스로 아니면 롯데 케미칼 SK 케미칼이 오늘 오르듯이 롯데 케미칼 아니면 뭐 좀 가벼운 걸로 하시려고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 특수건설 오늘 히링같이 치고 나가듯이 그렇게 한 30에서 50%짜리를 노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코오롱그룹 거버넌스에서는 코오롱 플라스틱 찍어놓고 15,000원 돌파할 때까지 잠자라. DLNC는 5만원 돌파할 때까지 수면제 모두 이렇게 단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시장을 패권 이제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이 덕분에 방산주하고 에너지주를 대박 먹은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쟁의 거버넌스 게임. 여러분들 제가 6월 7월 달부터 특히 이 그림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식량 에너지 무기화. 칩4가 우리나라 뒤통수 때리는 거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은 아직 더 극단적으로 갈 거다. 그래서 어저께 대만이 뭐 무인기 발사했다? 그거 무시하세요. 앞으로는 로켓도 쏠 겁니다. 그런데 전쟁 안 나요. 중국은 기다리면 대만 지네들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10년 안에 넘어가기 전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겠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또 공화당이 들어와도 그 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태리가 아주 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보잡 정부가 우파 이 정부가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유로존이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이 유로존은 지금 완전히 박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끌개가 이태리 정권 교체가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정권 교체, 이태리 정권 교체가 이 유럽을 아주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그거를 꽃놀이패로 푸틴이 이용해 먹을 것 같고 중국이 이용해 먹을 것 같고 사우디가 이용해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가장 혜택 받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입니다. 신나게 시일가스하고 이 독일, 프랑스 이쪽에다가 신나게 팔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게 미국입니다. 러시아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식량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량 에너지 관련된 것도 체크하는데 이제 에너지는 끝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천연가스가 5불 때 10불 노리고 여러분들 할 때 체크해드렸던 게 이 섹터예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버다임,
하나솔루션, 해인, LS일렉트로닉, 한정기술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습니다. 안 해요. LS 끝내. LS일렉트로닉 우리가 언제 찍어드렸어요? 4만원대 찍어드렸어요. 하나솔루션 이제 이런 것도 안 합니다. 한정기술만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제 원전 쪽 여기서는 한전기술만, 하나솔루션도 안 합니다. 거버넌스 게임으로, 또 에너지 게임으로. 그 다음에 체크한 게 이제 방산으로 갔습니다. 방산. 아베 사망과 또 이게 틈새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근데 돌발 변수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해서 왜 어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 이 덕분에 현대로템이 17,0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그래서 32,000원대 50% 팔아갖고 3만원 아래선 사서 당분간은 재미없을 겁니다. 현대로템은. 박스. 근데 이게 치고 나가려면 현대건설이 5만원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는 하나시스템이나 대우조선해양 오늘 19,000원 왔습니다. 가격 매력 좋아요. 22,000원 판 거 19,000원 2만 사이에 다시 하라고 했죠. 22,000원 뚫을 때 시작입니다. 얘는 그 시간 조절은 가스, 또 카타르, 사우디, 이란, 중동 지역의 역학 구조를 좀 더 보면서, 그게 이태리가 트리거가 될 것 같으니까 이태리 정권 교체 확정되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골 때리게 사우디하고 중국이 어떤 논리를 필 건가 한번 보시죠. 내년 3월까지 그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 중에 틈새로 이 게임도 끝내드린 겁니다. 펫배터리, 하나기술, 성일하이텍, 세비캠, 에이프로. 이제는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옆에도 안 갑니다. 보유하신 분은 대도 잡고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기술은 제가 그랬죠. 74,500원 때려 67,800원에 사. 에이프로는 13,000원, 15,000원. 박스 15,000원 뚫으면 거기서 슈팅 나올 겁니다. 근데 18,000원, 2만 원이면 다 팔 겁니다. 얘는 요렇게 앞으로 남은 전략을 세울 거고, 이제 사우디 빈살만 11월달 플랜이 여기서 한신기계, 한전기술, 눌림목, 현대건설, 일진파워, 제가 빨간 박스 건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파도 타기에. 그래서 원전 전략 계속 건설하고 같이, 이게 건설과 원전 수소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몸이에요. 한 몸. 건설하고 수소하고 불경하고 원전은 한 몸입니다. 정부 정책에 팀 코리아를 작성하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 보겠고요. 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노상 이짓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매수하면 뒤에 때리고, 또 삼성전자 때리면 뒤에 사고. 그래서 8가지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 나오나. 오늘 삼성전자 하락입니다. 엔소 상승이고 SK하이닉스 하락. 그러니까 몇 번 코스로 간다. 그럴 때 위 갇혔고, 오늘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플러스 되지 않는 한 위 갇혔어요. 315.5나 316.5가 저항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 다시 돌파할 것 같거든요. 6만 전자 돌파할 때 선물 얼마일까요? 320 넘습니다. 그게 9월 8일 전에 나스닥 12,000 돌파할 때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게 가능했습니까? 계속 들어와라, 커도와라, 회의하자 다 피해 다닌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일 이 안보 관련된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는 그냥 솔선수범해서 갑니다. 너무 우클릭하고 있어요. 독자 노선에 뭔가 받아낼 건 받아내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같아요. 뭔가 미국이 이렇게 가면 해주겠지, 안 해줍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아이디어 낸 참모진을 그러니까 교체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뉴스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애플, 삼성전자, 테슬라 한 종목만 있는 ETF 나온대요. 오죽 수급이 나쁘면 이 짓 할까? 이거 악재입니다.
보이지 않게 삼성전자 더 장난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캐피탈이 5% 신고했습니다. SK하이닉스 최대 악재입니다. 이게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옛날 카카오 블랙로릭이 5% 신고할 때 제가 예언까지 카카오 박살난다. 이게 파생시장이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BBIG가 언제 끝났어요? BBIG 선물 만들었을 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 신고했어요. 이거 대차매매 아주 별조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3년이나 5년 후에 이제 빌리는 작업만 하고 추세 매수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년 묻어두고 이제는 물량 빌려주기 대차매매 장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그래서 대형주가 언제 갑니까? 지금 현재 이 고점들을 뚫어야 됩니다. 요번에 오히려 엔솔이 최대입니다. 30% 갔고 SK하이닉스가 요번 86,000원 역사적 바닥 돌았을 때 104,000원 21% 갔습니다. 7월 20일입니다. 이거를 금년 안에 돌파하는지 볼래요. 11% 7월 28일 고점 찍은 삼성전자 62,600원이 금년 안에 돌파하는지 볼래요. 돌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주 거기 늪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이제 다음 타자.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면 대세 파동 부를게요. 이거 금년 내에 얘네들 요 라인을 돌파하나 볼게요. 그때까지는 어떤 거 한다? 정책, 원전, SOC 이런 것들 다음 타자 집중하겠습니다. 빈산만 관련주 집중하겠고 물류 관련, 북극 항로 관련된 이 오징어 설계자들이 맥칼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타르도 있고 하는 HL, KCTC 이런 것들 그것도 거버넌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부진 거버넌스가 시작된 냄새가 납니다가 얘네들 이부진 씨가 담보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부진 씨 하면 호텔신라 우선주 지금 뭐 리오프닝 될 때가 아니고 중국이 우리 때리고 관광객 소비 줄 테니까 백화점주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버넌스로 땡길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로. 그래서 우리 카운팅 하자 그랬어요. 8월 19일 날 이 담보 잡았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때부터 삼성생명, 호텔신라 우선주 6개월에서 1년 게임을 봅니다. 이런 것들 거버넌스는 롯데지주 25,000원에서 40,000원까지 가는데 대충 1년 걸리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부자를 언제 뛰나가 또 타이밍일 거고 그래서 호텔신라는 얘는 저 쌍봉 자리가 85,000원이거든요. 이걸 언제 돌파하나 10만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그냥 10만원 그림 나오면 그때 대응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버넌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부진 씨 이름 들어가는 날이 언젠가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속될 때 홍라희 여사가 삼성생명은 포기하고 삼성전자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의 주주들 중에 개인 지분들 이부진 씨, 이재용 씨, 이서연 씨가 어떻게 들어갔나 그리고 이제부터 삼성그룹 금융지주 시나리오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일 삼성전자 담보잡아부터 얘네들이 뭐가 이상해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생명은 8만원 선을 딱 꺼놓고 8자부터 때립니다. 8만원과 10만원에서 때립니다. 이런 것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보십시오. 사놓고 6개월에 한 번 전광판 핀다. 특히 삼성생명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 삼성물산 1등, 이재용 2등, 이부진, 이서연 이런 순위입니다. 이서연 씨보다 이부진 씨가 왜 큰지 이게 홍라희 여사의 배려 같았습니다. 6점 기업 이건희 회장님 20% 갖고 있는 거를 왜 이부진 씨가 이렇게 이재용 씨 10% 이부진 씨 6.9 이 차별화가 차등화 배분이 됐는지도 앞으로 미래 지도 읽을 때 거버넌스 읽을 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롯데 지주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 그리고 호텔신라 우는 그게 움직이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호텔신라 우를 팔아갖고 호텔신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호텔신라 우가 더 싸요. 그리고 수익 나면 호텔신라 우가 더 납니다. 걔는 더블 상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텔신라 우를 팔아갖고 호텔신라 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은 호텔신라 우를 잡아서 이게 갑자기 20-30%씩 급등할 때 각도가 60도 나올 때 보통주 우선주 전환 시나리오가 들어오나 다가오나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버넌스 게임입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하나그룹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하나생명 남았고 하나시스템 남았다라고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코롱그룹의 거버넌스는 코롱플라스틱, 코롱생명과학. 얘네들 상장 거래 정지된 티슈진 거래시킬 겁니다. 내년도에. 벌써 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코롱생명과학 제가 3만원대 5만원에서 7만원 만든다고 그랬죠. 코롱플라스틱은 2만원 정도 만들 겁니다. 그 게임을 하실 분들은 거기에 또 집중하시고요. 나는 거버넌스 롯데그룹에 집중할 거야.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 선택해서 그게 끝날 때까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게임 하나그룹은 이제 하나 시스템만 남아있는 것 같고 하나 생명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게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거버넌스 게임 대주주의 탐욕이죠.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는 그 스토리텔링으로 자료도 많이 들어서 현대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어떻게 하는지 현대 로템, 현대 오토웨브 3개를 찍어 드렸습니다. 현대 그룹의 거버넌스는요. 그래서 각각 이러한 거버넌스 게임 보겠고요.